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 무다의 철영입니다. 네,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롭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외로 높았던 CPI 소식에 장 중반까지 크게 밀리다 후반에 만회하며 보합으로 끝이 났고, 암호화폐 시장은 현물 ETF 출시 이후 첫 거래일을 소화하며 급등과 급락을 모두 경험하는 아주 버라이어티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물가지수였죠. 12월 CPI 수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CPI는 지난달에 3.1%는 물론 예측치인 3.2%보다도 높은 3.4%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물가는 높은 변동성을 가진 식품과 에너지의 가격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진 않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인데요. 이 근원 CPI도 예측치인 3.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요. 비록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원 물가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인 거죠. 무엇보다 제가 물가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근원 CPI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비의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주거비의 선행지표인 신규 임대료가 이미 크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지연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CPI의 주거비도 앞으로 한참을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냥 물리법칙처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비중이 이렇게 높은 주거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근원 물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을 봐야죠. 이 대세적인 추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눈앞이 아니라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죠. 연준의 목표 물가인 2%를 향해 나아가는 길로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방향이 정해져 있는 한 스피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야 거품 없이 오래 안정적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전고점을 정말 코앞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코앞에서 저항에 걸려서 잠시 머뭇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전에 무려 9주 연속 상승을 이어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경기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고점을 뚫지 못할 이유가 없죠. 어제의 높은 CPI와 더불어 최근 연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 심리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말 놀랄 정도로 일관되는데요. 장기 국채 수익률은 어제처럼 높은 CPI가 나온 순간에조차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낮아질 금리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죠. 실제로 어제의 높은 물가 수치에도 불구하고 금리 전망치는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3월부터 금리 인하, 그리고 연말까지 1.5%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가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네,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같은 경제 지표로 인해 속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큰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 번의 롤러코스터를 겪었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고 첫 거래일에 맞춰서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오며 한때 49,000달러의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5만 달러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대량의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46,000달러까지 수직 낙하하는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변동성이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3달 동안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이렇게 높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과열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의 반드시라 해도 좋을 만큼 과열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 가격 상승과 함께 현물 ETF라는 대형 이슈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험 신호죠. 또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지나친 몰빵 투자는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현명한 매수가 가능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용 평균 매수법입니다. 시간을 두고 돈 생장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 애당초 그냥 단순한 돈생경사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어제 같은 극심한 변동성이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강한 조정과 같은 상황에서도 멘탈이 털리지 않고 최대한 이익을 보며 매집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진입하는 것은 아직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진입과 향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고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을 크게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있는 해의 비트코인 가격은 3월에서 4월까지 항상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외 없이 그 평균에 근접해 가고 있죠. 거기에 올 3월에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핵심인 금리 인하와 4월에는 반감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이벤트 전후로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4월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을 100%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감기가 있었던 해의 평균이라고 해봐야 겨우 2012년, 16년, 20년 이 3개 년도의 평균일 뿐입니다. 언제든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절대적인 맹신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기존 반감기들의 해와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장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4월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으로 대형 자금들의 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유동성 확장으로 수요 충격이 시작됩니다. 4월부터는 반감기로 공급 충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반감기가 있는 해의 평균은 4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입니다. 현물 ETF의 여파는 3월 정도면 모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도 그림 보듯 뻔하게 보이죠. 어제 현물 ETF 승인 이후 첫 거래일에 엄청난 거래가 있었습니다. 무려 46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거래가 이뤄졌는데요. 다만 이것이 모두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수량은 아니죠. 수수료가 높은 그레이스케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수요와 어제 같은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트레이딩하려는 수요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진정한 신규 유입량은 정산이 모두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정산은 보통 하루 정도가 지나야 알 수 있죠. 따라서 내일이면 실제 현물 ETF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금액의 정도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번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최초 48시간 동안 약 1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약 15억 달러가 유입됐죠. 나스닥 100 ETF의 경우는 한 달간 약 16억 달러. 이것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 ETF의 경우는 한 달간 약 19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최초 48시간 동안 적어도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은 유입이 되어야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 48시간 동안 10억 달러 미만의 자금이 유입되었을 경우 시장은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죠. 반면 48시간 동안 15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때는 한 달 동안 금조차 뛰어넘는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그럼 더 많은 투자 자금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며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이 모든 잠재력을 최초 48시간의 유입 자금을 통해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기초자산 정산도 모두 끝나는 토요일 정도가 되어야 최초 이틀간의 실제 유입금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유입 자금의 정도를 보고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말에도 롤러코스터가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했던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이슈가 많으면서 하루하루가 역대급인 나날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때조차도 원칙에 철저히 근거하여 시장과 거리를 두고 방관자의 자세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큰 멘탈의 기복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하겠죠. 돋보기를 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현기증 일으키는 이 놀라운 변동성조차도 한 발짝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생각보다 별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의 기간을 한번 넓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렇게 해보는 것만으로 원래 보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